AC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C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예, 사인파? 예, 오늘 이 AC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정말 간단하고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AC는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교류, 교차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A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alternating, 교차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이 AC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alternating이라고 하면 가장 이 왼쪽에 보이시는 요 원에서 이 빨간색 점이 이 까만색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이 원판을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세로로 움직여서 이런 형태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라서 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걸 이렇게 시간과 크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각 빨간색 점이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 알터네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결국엔 뭘까요? 교차, 이런 사인파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스피너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까만색 제가 테이블 붙여둔 이 부분이 회전을 하겠죠. 자, 제가 아까 그 AC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회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까만색 점이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걸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인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AC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Alternating Current, 교류라고 하는 게 사실상 회전하는 형태로 교차하는 전류, 앞에 이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두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회전하는 형태로 교차하는 전류.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 발전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유도 기전력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단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면은 전압이 뜨게 됩니다. 볼테이지 전압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로드라고 하는 거를 부하를 붙여야지 실제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동하는 패스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때 나타나는 파워를, 이때 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는 일정한 파워를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기공학에서 AC 파워라고 하죠. 자, 파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같이 회전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파워와 로드에서 사용하는 파워가 동일한 크기가 됩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에 모터 같은 R과 L로 구성된 이런 부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에서는 이 발전기의 파워와 모터의 파워 크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유는 실제 전압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전류가 뒤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파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동일한 위상이 아닌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모터에서 쓰는 파워와 발전기에서 만들어준 파워는 이런 형태에 의한 파워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를 저희는 리액티브 파워, 무효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관계의식이 좀 신기하죠. 그거는 이 인덕턴스에 대한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궁금하시면 그 다른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를 이렇게 전압보다 뒤로 위상을 뒤지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전류가 그러면은 전압보다 위상을 앞서서 하는 그런 부하 특성들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카패시터. 근데 카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파워보다도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이 차이가 나게 되죠. 더 적게 사용하게 되죠. 예, 그거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 무효 전력 때문이긴 한데 이 위상이 대신 틀어집니다. 위상이 틀어져서 힘의 방향이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앞섬으로 인해서 힘의 방향이 이쪽 Y축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모처가 생깁니다. 오, 정말 신기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터에 대한 그 L 성분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C 성분의 그 위상차는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이 파워를 피상전력, apparent power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터나 이쪽 RC에서 사용하는 이 파워를 유효전력, 액티브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 방향이 이제 뒤틀림에서 생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뒤틀리면서 생기는 이 전력을 리액티브 파워,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전력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하에 우리가 입력단에다가 카패시터를 붙여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이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는 역류를 보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에 있는 이 전력과 전력분해, 이 모터나 아니면은 RC 부하에서 사용하는 이 전력을 이거 분해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그 숫자가 바로 결국에는 이쪽에 생기는 그 발전기와 모터 사이에 생기는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률이라고 하죠.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역률입니다. 이런 형태에 있는 그 인덕턴스 부하를 캐패시터로 보상하는 것을 역률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AC 파워, A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